자, 호재와 악재 섞인 주택시장 향방은 전문가들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보통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5.5%대. 그렇지만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대환 대출이어야 되고 집값이 9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 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소득도 따집니다. 지금은 규제 완화라는 호재도 만나 있고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로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 1.3 대책에서 규제 웬만한 건 지금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걸리는 게 금리. 금리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예요. 3.5%인데 3.5%에다가 이제 은행 이자, 은행의 수익 하면은 한 2.5% 정도 더 한다 그러면 3.5니까 6% 정도 이런 대출인데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4.5%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싸다. 그런 대출 이제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다시 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에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실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봄철까지는 이 상황이 쭉 이어져야지 그러면 이제 바닥 짚고 턴한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건데 아직 1월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2월 중순이니까 요거를 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 영종률 500%까지 10만 가구 추가 공급. 일기 신도시 다들 아시죠? 이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언제 했어요? 딱 30년 됐어요. 92년, 93년. 지금이 2023년. 그러니까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되면은, 아파트 30년 되면 뭐 추진해요? 재건축 추진하죠. 그래서 지금 법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지난 단지들 보면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동의서 받습니다. 하고 이제 한 30 몇 년 지나가면은 사전 예비조사 통과됐습니다 해서 이제 막 동의서 막 걷자고 추진해서 프랜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분당, 일산이 대표적인 이 도시들이 계획 신도시예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게 이제 딱 30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분당 신도시가 30년 됐는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도시를 만약에 35년 만에 다 재건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약 결정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분당 신도시 싹 쓸어버리고 한 번에 싹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분당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이주를 시켜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주변에. 그래서 다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법적으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입 밖에 못 꺼냈어요.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우리 이제 좀 공법이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은 집이 있는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뭐 단독이라든지 이렇게 뭐 층수도 3층이야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역 중에 제3중 주거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폐율까지는 모르더라도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이게 100평짜리 땅이에요. 그러면은 건폐율이 50%. 흔히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용적률이 200%.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 조금 더 낮고 용적률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이 논현동 뒤쪽에 다세대라든지 빌라 있는 데는 전부 다 2종 일반입니다. 아파트는 3종 일반이고 2종 일반이다 그러면은 보통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보통 한 150%, 200% 다 이하예요. 그러면은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뭐예요? 반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럼 용적률 200%는 100평 땅인데 건폐율 50% 적용하니까 바닥 평수를 50%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예요. 용적률이 200%다. 그럼 층수는 몇 층 올라갈까요? 4층.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나? 자, 일단 건물 바닥 면적은 50평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100평짜리예요. 근데 용적률이 200%니까 곱하기 2 하면은
200평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바닥 면적이 50평이잖아요. 그럼 50평을 한 층만 지으면은 50평만 짓는 거죠. 두 층을 지으면은 100평, 세 층 지으면은 150평, 네 층 지으면은 200평 다 찾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용적률을 500%까지 놀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종 일반 주거지 아파트 용적률은 대충 20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 찾아 먹어가지고 300%까지 용적률을 지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으면 300% 내에서 다시 지어야 돼요, 집을. 그러면은 다 헐고 다시 지으면은 300%에서 300%면은 솔직히 말하면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 돈 내고 내 집 다시 짓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면 200%의 여유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200%만큼 세대를 더 지어서 조합원들은 부담을 조그맣게 하고 나머지 200% 더 지은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그 일반 분양분만큼 줄여주면 조합원들이 훨씬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 재건축하자 다 동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가 확정이 아니고 이제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 주하기는 좀 일러요. 그렇지만 500%까지 올려준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뭐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00이라고 치면 보통 300을 다 찾아먹는 데는 없습니다. 한 200% 많이 올라간다고 220, 30, 250 넘어가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건폐율 용적률 말씀드렸을 때 건폐율 절반에서 용적률이 한 2.5배 자기 땅 면적에 그렇게까지만 지었는데 용적률을 저렇게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올려줄수록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은 엄청 탄력을 받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발의돼가지고 논의돼가고 있는데 500%다 그러면은 못해도 한 400%, 300%대 후반대만 주더라도 여유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이익이고요. 자,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일기 신도시 여기 이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또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데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과 용적률,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법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국회. 국회도 국회의장이 땅땅땅 해야 돼요. 이 땅땅땅의 의미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땅땅땅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대 여속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통과되려고 그러면은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는 정책 같다 그러면은 여대 야소 뭐 야대 여소로 구분 없이 통과될 거는 통과돼야 되는데 야당도 통과시켜 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통과를 안 시켜. 대부분 정치라는 게 다른 거랑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김건희 특검하고 이재명 뭐 수사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정치 상황하고 또 이게 연결돼가지고 통과는 해주고 싶은데 막상 현실적으로 통과가 또 안 될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법안 발의를 하기로 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뭐 최소한 한 7, 80% 내지는 100% 정도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탄력을 받습니다. 전용 이주 단지까지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다시 재건축해서 아파트들 들어가는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관리 처분 안 떨어뜨리고 계속 끌고 가는 게 한 번에 이주세가 많이 생겨버리면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 주변의 전셋값들이라든지 이게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데 특히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입주년도가 다 비슷하잖아요. 90년대 초반. 그러면 한 번에 허가를 다 내줘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싹 다른데 전세 구해서 나온다 그러면 주변에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데 무슨 모듈 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잠깐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주택 단지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전용 이주 단지를 짓는다고 하는 거가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모를 것 같아요. 용적률 풀고 안전진단 면제. 지금 사실 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에서 이제 안전기준 배점, 예전에 35점에서 50점까지 올려버리고 하니까 녹물 나오고 막 철근 드러나고 지하 주차장도 없는데 안전진단 했는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면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이제 그거를 배점도 많이 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법적으로 많이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중에 169%, 170% 용적률 차지하는 아파트가 있고 많아야 226%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어느 아파트 단지를 산다. 그러면은 169%짜리 용적률 아파트를 사야 돼요. 226%짜리를 사야 돼요. 그치? 용적률이 낮은 데를 사야죠. 여기서 만약에 500까지 올려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상승폭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완전 계획 도시예요. 사람이 몰리는 곳은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요. 그게 이제 지방하고 서울 따지면은 지방하고 서울 격차가 많아지는 거고, 또 서울에서도 교통이 좋으면서 집값이 싼데 이런 데 같은 경우 수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그 서울의 인구가 줄었거든요. 인구가 줄은 게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있지만 집값이 그동안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같은 평수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 기준에는 일기 신도시 같으면은 거의 서울의 외곽에 있지만 여기는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해서 막 미분양이 막 하고 그럴 위치적으로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 거리가 많이 걸리고 하는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하면 막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고 해서 500%를 다 조합해서 뭐 다 써서 무조건 짓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그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다 자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몇 세대를 지어야 되고 몇 평형을 지어야 되고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정해야 될지 그건 이제 조합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일기 신도시다 그러면 저는 분양 가격이라든지 분양 세대수 이건 둘째 치고 위치적인 거, 지리적 위치만큼은 1차적으로는 담보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줄어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또 틀려요. 서울에 집 오는 사람이 반반이거든요. 유주택자가 절반, 무주택자가 절반. 물론 유주택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집을 뭐 1년에 한 24만 가구 짓는다 그러면 1년에 100만 가구씩 몇 년을 지어도 집 없는 사람 비율은 항상 똑같아요. 있는 사람은 사게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계속 새를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을 이미 넘었어요. 103인가 됩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하면은 집이 남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절반이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방에 5억짜리 40평에 사는데 5억 가지고 서울 올라오면은 24평 전세 가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서울에 가서 5억짜리 전세 사는 거고 지방 내려가서 40평짜리 아파트 내 집을 사서 사는 거.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집값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애들 교육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억짜리 가지고 40평 아파트를 다들 살고 싶지만 비싼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하고 지방의 집값은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권 일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일기 신도시고 용적률 여기 다 나오죠. 부천 중동이 226%, 요 밑에 여기가 200%대. 그러면은 일산하고 분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일산이죠.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더 낮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500원은 올려줄 리는 만무하겠죠. 만약에 160이니까 170달이다. 그럼 요거는 용적률을 한 250 정도 올려준다 그러면 엄청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올려주는데 여기에 뭐 이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뭐 지하철별로 어떻게든 알아서 정리가 되겠죠. 자, 3종 주거 지역이면은 최대 법적인 한계는 300%인데 300%를 다 지은 아파트 단지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 건폐율 용적률을 법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건폐율을 100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100% 건폐율은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90%의 상업지역에.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1000%. 이 땅에 10배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폐율을 100평짜리 땅인데 건폐율 100%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상관없죠. 나 하나만 보면 상관없는데 이 옆집은 그러면 이 가운데 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0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일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50%만 지으면은 요 뒤에 또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건물이 요만큼 올라가면 겨울에 해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00을 다 줘버리면 건물이 이만큼 올라가 버린다. 2층까지만 지어도 여기는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일조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보통 50%, 40%, 뭐 6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